안녕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안데르센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특별한 동화들을 보따리 가득 가져왔어요. 꽃잎보다 작아서 제비등에 타고 여행한 깜찍한 엄지공주 이야기부터 임금님이 아무도 못 보는 투명한 옷을 입고 행진한 재미있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그리고 침대 밑에 둔 작은 완두콩 때문에 밤잠을 설친 공주님 이야기랑 반짝이는 보석새보다 훨씬 멋진 노래를 부른 나이팅게일의 감동적인 노래, 마지막으로는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기다려진 아기 전나무의 이야기까지 5개의 마법 같은 동화 속으로 선생님과 신나게 떠나볼 준비 되었나요?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예쁜 공주님이에요. 얼마나 작냐고요? 바로 우리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서 이름도 엄지공주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엄지공주의 아주 신나는 그리고 때로는 깜짝 놀랄만한 모험 속으로 떠나봐요. 첫 번째 이야기, 엄지공주. 옛날에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던 착한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아주머니는 마법사에게 찾아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리알 하나를 얻었대요. 아이고, 이 보리알을 화분에 심어봐야지. 예쁜 아가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주머니가 보리알을 심고 따뜻하게 물을 주자 며칠 뒤 짜잔! 아주 크고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그 꽃잎이 활짝 열리자 여기가 어디지? 세상에, 꽃 속에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예쁜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렇게 작고 예쁜 아가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소중한 딸이란다. 이름은 엄지공주라고 지어줄게. 엄지공주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는 아주머니가 만든 예쁜 튤립 꽃잎 옷을 입고 저녁에는 호두 껍데기 침대에서 코 잠이 들었죠. 엄마, 이 꽃잎배는 왜 이렇게 잘 떠요? 우리 엄지공주가 노래를 불러주면 더 잘 떠다니지. 알았어요. 랄랄라 랄랄라.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지공주가 호두 껍데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을 때였죠. 창문 밖에서 커다랗고 못생긴 그림자가 슥 들어왔죠. 바로 커다란 두꺼비였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다니 내 아들의 신부로 딱이로군. 꼴깍. 두꺼비는 잠든 엄지공주를 침대째 번쩍 들고는 연못가로 첨벙첨벙 뛰어갔어요. 엄지공주를 넓고 축축한 수련잎 위에 올려놓고 두꺼비는 아들을 데리러 갔죠. 살려주세요. 나는 이 징그러운 두꺼비랑 결혼하기 싫어요. 엄마. 개굴개굴. 내 신부. 개굴개굴. 엄지공주는 무서워서 엉엉 울었지만 작은 몸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지공주의 울음소리를 들은 연못 속 물고기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아유, 쟤 좀 봐. 아우, 불쌍해서 어쩌나. 두꺼비에게 잡혀가면 안 돼. 우리가 도와주자. 착한 물고기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수련잎의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주었어요.
이제 엄지공주가 탄 수련잎은 연못을 따라 둥실둥실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와, 고마워요, 물고기 친구들. 엄지공주는 또 하나의 멋진 친구를 만났어요. 바로 예쁜 나비였죠. 엄지공주는 나비에게 자신의 허리띠를 묶어주었어요. 내가 힘껏 날아줄게. 우리 공주님을 더 멀리 데려다 줄게. 나비가 힘차게 날아오르자 수련잎은 정말 빠르게 강물을 따라 흘러갔어요. 두꺼비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말이에요. 엄지공주는 수련잎을 타고 떠돌다가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올 때까지 숲속을 헤매야 했어요. 눈이 펑펑 내리자 엄지공주는 덜덜 떨며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너무 추워. 따뜻한 곳이 필요해. 그때 땅속에서 사는 친절한 들쥐 아주머니를 만났답니다. 아유, 꼬마 아가씨,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면 어떡하니? 우리 집으로 오렴. 따뜻한 수프를 먹고 몸을 녹여야지. 들쥐 아주머니 집은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았지만 아주머니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부자 이웃인 두더지에게 엄지공주를 시집 보내는 거였죠. 자, 이분이 부자인 두더지 나으리란다.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신단다. 아가씨, 나는 땅속에 아주 좋은 방이 많아. 내 아내가 되면 평생 따뜻하게 살 수 있지. 대신 햇님은 볼 수 없을 거요. 땅속은 늘 깜깜하니까. 저는 깜깜한 땅속이 싫어요. 저는 예쁜 꽃과 따뜻한 햇님이 좋아요. 하지만 들쥐 아주머니와 두더지는 엄지공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지공주는 곧 결혼식을 올려야 했지요. 두더지는 엄지공주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며 땅속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땅속 통로 한쪽에 쓰러져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지요. 어머, 예쁜 제비 한 마리가 얼어 죽어가고 있잖아. 그냥 쓸모없는 새일 뿐이요. 그냥 내버려두시오. 하지만 착한 엄지공주는 그럴 수 없었어요. 두더지와 들쥐 아주머니가 잠든 밤마다 엄지공주는 자기의 따뜻한 집 친구를 가져와 제비를 덮어주었죠. 또 몰래 숨겨둔 꿀물 방울을 제비에게 먹여주며 열심히 간호했어요. 제비야, 제발 눈을 떠. 너는 하늘을 날아야 하는 멋진 새잖아. 고마워, 작은 친구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따뜻한 봄이 되자 제비는 힘을 되찾고 하늘로 훨훨 날아갔어요. 엄지공주는 행복하게 제비에게 인사를 건넸죠. 잘 가, 제비야.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 하지만 엄지공주의 결혼식 날은 다가오고 엄지공주는 너무 슬펐어요. 이제 다시는 햇님을 볼 수 없겠지? 엄지공주는 마지막으로 햇빛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때 하늘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제비 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작은 친구,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두더지랑 결혼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데려다 줄게. 제비야, 정말 고마워. 엄지공주는 기쁜 마음으로 제비 등에 올라탔어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태우고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갔죠.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남쪽 나라로 말이에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가장 크고 예쁜 꽃 위에 살짝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꽃 안에는 세상에 엄지공주처럼 작은 몸을 가진 멋진 왕자님이 서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은 마치 꽃의 요정 같아요. 나에게 와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주겠어요? 왕자님은 엄지공주에게 투명하고 반짝이는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이제 엄지공주는 두꺼비나 두더지가 아닌 꽃의 왕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진짜 꽃의 요정이 된 거예요. 와,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왕자님, 저랑 같이 예쁜 꽃밭에서 영원히 살아요. 엄지공주는 이제 더 이상 작고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용기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찾은 진정한 공주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엄지공주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엄지공주는 몸은 작았지만 마음속 용기는 세상에서 가장 컸지요. 징그러운 두꺼비 앞에서도 울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쓰러져가는 제비를 도와줄 줄 알았죠. 우리 친구들도 엄지공주처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힘든 친구를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멋진 마음의 날개를 가진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옷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임금님이에요. 옷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전쟁이나 나란 일은 뒷전이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옷 때문에 임금님이 온 나라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대요. 자, 임금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정말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잠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눈에 확 띌까? 반짝이는 금실옷이 좋겠군. 이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고 옷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세상의 모든 옷이 다 모여 있었대요. 임금님, 나란 일보다는 옷 걱정이 더 크십니다. 임금님은 예쁜 옷을 보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새 옷을 맞추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하하하, 멋진 옷이야말로 이 나라의 자랑이지. 새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임금님이 새 옷에 빠져 지낼 때 온갖 신기한 소문을 들은 두 명의 사기꾼이 이 나라를 찾아왔답니다. 두 사기꾼은 임금님을 찾아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존경하는 임금님,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옷감을 짤 수 있는 직조공이랍니다. 오, 가장 신기한 옷감이라고? 그게 무엇이냐? 저희가 짜는 이 옷감은 정말 특별하답니다. 바보이거나 자기 직업에 맞지 않는 멍청한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오직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에게만 보이지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유레카! 하고 소리 질렀어요. 와, 이거 정말 굉장하군. 이 옷을 입으면 우리 신하들 중에 누가 바본지 멍청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겠구나. 좋다. 너희들에게 비단실과 금은 보화를 줄 테니 당장 옷감을 짜기 시작해라.
사기꾼들은 임금님에게 돈을 잔뜩 받고는 빈 방에 텅 빈 배틀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마치 옷감을 짜는 것처럼 열심히 웽웽 촉촉 웽웽 촉촉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배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임금님은 안 보이는 옷감이 얼마나 잘 짜여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혹시나 자기 눈에 옷감이 안 보이면 내가 바보라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내가 직접 가보기는 좀 그렇군. 가장 믿음직하고 똑똑한 신하를 먼저 보내서 확인해 봐야겠다. 하하하하. 임금님은 나이가 많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늙은 신하를 사기꾼들의 작업실로 보냈어요. 정말 신기한 옷감이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바보일 리가 없는데. 신하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안 보여요 라고 말했다가는 내가 바보구나 하고 임금님에게 혼날까봐 무서웠죠. 태신님, 이 아름다운 푸른 빛을 좀 보십시오. 이 무늬의 정교함이란? 그렇고 말고요. 정말 멋진 무늬로군요. 특히 이 노란색 꽃무늬가 아주 특별합니다. 신하는 옷감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임금님께 거짓으로 보고했어요. 그 뒤에 간 또 다른 신하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칭찬만 잔뜩 하고 돌아왔답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작업실로 달려갔죠. 내 눈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군. 내가 바보란 말인가? 설마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임금인데? 임금님도 거짓말쟁이 신하들처럼 보이는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 아름답다. 세상에 이런 옷감이 또 있을까? 그때 사기꾼이 말했어요. 자, 임금님, 이제 이 놀라운 옷을 입어보시지요. 바지를 입으세요. 자, 이 상의를 걸치시고요. 이제 망토까지 눌러보십시오. 사기꾼들은 마치 옷을 입혀주듯이 임금님의 몸에 손짓을 했어요. 임금님은 마치 옷을 입은 듯이 몸짓을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였죠. 임금님이 말했어요. 정말 가볍고 편안하군.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구나. 그때 신하들이 말했어요. 오, 훌륭하십니다. 이런 멋진 옷은 처음 봅니다. 하하하. 아무도 임금님에게 임금님 벌거벗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임금님은 이 새로운 옷을 입고 궁궐 밖으로 나가서 행진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보며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은 임금님이다. 모두 나를 보아라. 온 나라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임금님을 환영했어요. 모두 임금님의 새 옷이 궁금했지요. 정말 멋진 옷이로군. 역시 우리 임금님이야. 혹시 내 눈에만 옷이 안 보이는 건 아니겠지? 나 바보 되면 안 되는데. 모두가 임금님이 바보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하며 거짓말을 할 때였어요. 그때 구경꾼 틈에서 작고 순수한 아이 하나가 엄마의 손을 잡고
외쳤답니다. 엄마,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벌거벗었잖아.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죠. 맞아, 임금님은 옷을 안 입으셨잖아. 사람들은 모두 웃기 시작했어요. 맞아, 아이 말이 맞아. 임금님은 벌거벗으셨어. 임금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행진은 시작되었고 임금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갔답니다. 우리 친구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임금님은 남들에게 꼭 똑똑하다고 보여야 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신하들은 내가 바보로 찍히면 안 돼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모두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 생각한 진짜 진실을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야기는 아주 재밌고 섬세한 공주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공주님은 잠을 자는데 침대 밑에 있는 작은 완두콩 하나 때문에 밤새도록 끙끙 앓았대요. 자, 왜 그랬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알아봐요. 세 번째 이야기, 완두콩 공주. 옛날에 결혼할 나이가 된 멋진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지요. 정말 나는 진짜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은데 세상에는 공주들은 많지만 누가 진짜 공주님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제가 바로 진짜 공주예요. 보세요. 제 왕관이 얼마나 크게요? 아니죠. 제가 진짜예요. 저는 궁궐도 3개나 가지고 있다고요. 왕자님은 진짜 공주를 찾기 위해 세상 끝까지 여행을 했어요. 공주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진짜 공주님 하는 느낌은 오지 않았지요. 어휴, 겉모습만 공주인 것 같아 진짜 공주를 찾을 수 없다니. 왕자님은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쳤죠. 세상의 모든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밤은 처음이야. 놀란 왕비가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똑똑똑 궁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폐하, 이 밤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지? 이런 날씨에?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비에 쫄딱 젖은 꼬마 아가씨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겉옷도 엉망진창이었지요. 저는 공주예요. 너무 길을 헤매다가 이 궁궐까지 오게 되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는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 아가씨는 자신이 공주라고 말했어요. 왕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공주라고? 글쎄,
정말 진짜 공주일까? 왕비님은 이 아가씨가 진짜 공주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왕비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어요. 진짜 공주님은 아주 섬세해서 작은 불편함도 느낄 수 있다고 했지? 어디 보자. 왕비님은 침대 위에 깔린 매트리스를 전부 걷어내고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를 놓았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작고 단단한 초록색 완두콩 한 알이었답니다. 내가 정말 진짜 공주라면 이걸 못 느낄 리 없지. 그리고 왕비님은 완두콩 위에 두꺼운 매트리스를 20개나 깔았어요. 20개. 그리고 그 위에 오리털 이불도 20장이나 겹쳐서 덮어놨답니다. 그리고는 젖은 꼬마 아가씨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공주님, 오늘 밤은 이 침대에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주 포근하고 따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왕비님. 꼬마 아가씨는 사다리를 타고 낑낑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가고 해가 떴어요. 왕자님과 왕비님은 꼬마 아가씨를 찾아갔어요. 공주님,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침대가 아주 포근했지요? 왕비님, 사실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왜요? 침대가 이렇게 푹신한데? 침대가 너무 높고 이불이 많았는데요. 침대 밑에 뭔가 딱딱하고 둥근 것이 들어있었어요.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불편해서 정말 괴로웠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왕비님은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아하, 바로 너였구나. 진짜 공주. 20장의 매트리스와 20장의 오리털 이불 밑에 숨겨진 작은 완두콩 하나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섬세한 사람이라니. 왕비님은 이 꼬마 아가씨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진짜 공주라는 걸 확신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자님은 너무 기뻐서 꼬마 아가씨에게 달려갔지요. 오, 드디어 진짜 공주님을 찾았어요.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진짜 공주님이 분명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왕자님은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진짜 공주님을 찾아 행복하게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있던 작은 완두콩은 아주 신기한 물건이라서 궁궐 박물관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완두콩 공주 이야기 재밌었나요? 왕자님과 왕비님은 옷이나 왕관이 아니라 아주 작은 완두콩을 가지고 진짜 공주를 알아보았어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건 아주 작은 것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였죠? 우리 친구들도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섬세함과 착한 행동으로 진짜 멋진 친구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길 바랄게요. 이번 이야기는
아주 멋진 황제와 작고 평범한 새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들을 다 가졌지만 결국은 가장 소박한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대요. 과연 황제가 찾아 헤맨 그 아름다움은 무엇일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네 번째 이야기, 나이팅게일. 아주 먼 옛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에 한 황제가 살았어요. 황제의 궁궐은 정말 눈부셨죠. 황제 폐하, 궁궐벽은 모두 금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원에는 세상의 모든 귀한 꽃들이 가득하지요. 궁궐은 보석과 진주로 반짝였고 황제가 지나다니는 곳마다 향기로운 꽃냄새가 진동했어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찾아와서 황제의 부유함을 칭찬했지요. 와, 이 궁궐은 정말 보물이 가득하군요. 폐하께서는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내 것이니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데 어느 날 황제는 책 한 권을 읽다가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책의 글귀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황제의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궁궐 숲속에 사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나이팅게일? 그게 뭐지? 내 궁궐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니 당장 그 새를 찾아와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은 궁궐 정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이 뭔지 아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이팅게일, 혹시 저 금으로 만든 앵무새를 말하는 건가? 에이, 저 새는 노래를 못하잖아요. 모두가 새를 못 찾아서 쩔쩔매고 있을 때 궁궐 부엌에서 일하는 작은 소녀 하나가 용기 있게 나섰어요. 저는 나이팅게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매일 밤 제가 할머니께 드릴 물을 길러 갈 때 숲속에서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오, 그래. 당장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거라. 황제는 신하들과 함께 소녀를 따라 숲으로 갔어요. 궁궐 밖은 궁궐 안과 달리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 나무와 풀로 가득했죠. 그리고 그때 맑고 아름다운 새의 지저귀음이 들렸어요. 짹짹짹짹짹, 짹짹짹짹짹.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작고 평범한 새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폐하, 저 새가 바로 나이팅게일이에요. 에이, 저렇게 작고 볼품없는 새가? 궁궐 안에 화려한 새들보다 낫다고? 황제는 실망했지만 나이팅게일이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자 황제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오, 아름답다. 세상에 어떤 보물소리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구나. 나이팅게일은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황제는 이 작은 새에게 궁궐로 와서 살 것을 명령했어요. 나이팅게일은 궁궐에서 가장 화려한 새장에 살면서 매일 황제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이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구나. 아, 좋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바로 반짝이는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진 기계새였지요. 폐하, 이 기계새는 스위치만 누르면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 굉장하군.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비쌀까? 켜보아라. 신하가 태엽을 감고 스위치를 누르자 기계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삑삑삑 따따따 삑삑삑 따따따. 기계새의 노래는 정확하고 멋졌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웠고 똑같은 소리만 반복되었지요. 황제는 이 화려한 기계새에 홀딱 빠져서 매일매일 이 기계새의 노래만 들었어요. 폐하, 저 기계새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렇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노래를 시킬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군. 그러는 동안 진짜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잊혀졌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창문을 통해 숲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기계새는 너무 많이 노래를 불러서 태엽이 닳아버렸고 황제는 병에 걸려 침대에 눕게 되었어요. 폐하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눈을 감고 누워있을 때 방 안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바로 그때 황제의 심장 위에 무서운 그림자가 앉아 속삭였지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너의 금은 보아도 소용없다. 안 돼. 나에게 다시 노래를 불러줄 사람은 없단 말인가? 황제는 기계새를 찾았지만 기계새는 이미 고장이 나서 끽끽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지요. 황제는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누가 나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불러줄 수는 없을까?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아주 아름답고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숲으로 떠났던 나이팅게일이 황제를 찾아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이팅게일은 황제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노래를 불렀어요. 걱정 마세요, 폐하. 저는 폐하의 행복한 날들과 슬픈 날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답니다. 저는 폐하의 용기를 북돋아 줄게요.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황제의 심장 위에 앉아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답니다. 나이팅게일, 내 노래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고맙다. 황제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황제는 나이팅게일에게 다시 궁궐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지요. 나이팅게일아, 너에게 이 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을 주마. 내 곁에 있어다오. 폐하, 저는 금과 보석은 필요 없어요. 저는 숲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대신 제가 매일 밤 폐하의 창문으로 날아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폐하의 궁궐과 폐하 주변의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올게요.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황제는 반짝이는 보석이나 금으로 만든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황제는 다시 옷이나 보석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황제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나이팅게일 이야기 잘 들었나요? 황제는 처음에는 금으로 만든 기계새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새가 고장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작고 평범한 나이팅게일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노래로 죽어가는 황제까지 살릴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겉모습이나 화려한 장난감보다
친구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만날 친구는 바로 초록색 전나무예요. 이 전나무는 산속에서 살았는데 하루하루 자라면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날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행복은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전나무는 왜 자꾸 먼 미래의 꿈만 꾸었을까요?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작고 욕심 많은 전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5번째 이야기, 전나무. 깊은 숲속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작고 귀여운 아기 전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었어요. 전나무 주위에는 키가 크고 늠름한 형님 소나무들이 많았죠. 와, 형님 소나무들은 정말 크고 멋지다. 나도 얼른 키가 커서 저렇게 되고 싶어. 그때 햇살이 말했어요. 얘야, 너는 지금도 참 예쁘단다. 이 따뜻한 햇살을 즐기렴. 그리고 바람이 말했어요. 지금처럼 푸르른 잎을 가지고 춤추면 오라라. 후. 하지만 아기 전나무는 현재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좁은 곳은 답답해. 다른 나무들은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서 도시로 나갔는데 나도 얼른 크고 싶어. 멋진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기 전나무는 매일 불평하며 땅바닥에 있는 토끼와 다람쥐가 뛰어노는 것도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행복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미래의 큰 꿈만 꾸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아기 전나무는 이제 제법 키가 컸어요. 몸집도 늠름해졌지요. 하지만 전나무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난 아직도 부족해. 저기 지나가는 배에 쓰이는 큰 나무들처럼 되고 싶어. 아니면 궁궐 정원에 심기는 아주 멋진 나무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숲속으로 벌목꾼 아저씨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전나무를 보자마자 외쳤지요. 와, 이 나무 정말 멋지게 자랐군. 크리스마스 트리로 딱이야. 톱을 가져오자. 올해 제일 멋진 트리가 될 거야. 전나무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와, 드디어 나에게도 멋진 일이 생기는구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서 도시로 가는 거야. 전나무는 뿌리가 잘려나가는 아픔도 잊은 채 마차에 실려 도시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전나무는 아름다운 집의 거실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리고 전나무의 몸에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걸리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이 꾸미며 말했어요. 여기 황금빛 구슬을 달아주자. 반짝반짝 빛나는 촛불도 달고 산타 할아버지 모양의 장식도 걸 거야. 전나무는 온몸에 금빛, 은빛 구슬, 빨간색 하트, 작은 촛불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드디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나무가 되었어. 숲에 있던 그 답답한 나날들은 이제 끝이라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밤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신나게 춤을 추고 선물을 풀고 전나무를 보며 소리쳤죠. 와, 트리가 정말 예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밤늦도록 파티가 이어졌고 아이들은 전나무 주변에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어요.
이 모든 화려함이 다 나를 위한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지만 행복한 밤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자, 이제 또 화려한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겠지. 멋진 새 옷을 또 걸어주려나?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들은 어제와는 달랐어요. 엄마와 아빠가 전나무를 향해 말했지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났으니 이 나무를 치워야겠군. 장식품은 다 떼어내고 창고 구석에 가져다 주세요. 아이들은 전나무에게 매달린 장식들을 와장창 툭툭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어제 전나무를 향해 환하게 웃던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장난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이게 뭐야? 화려한 꿈은 벌써 끝난 거야?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거야? 장식품이 모두 사라진 전나무는 창고 구석에 던져졌어요.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주변에는 고장난 장난감과 먼지 쌓인 물건들만 가득했어요. 나는 숲속에서 살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그게 진짜 행복이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전나무는 뒤늦게 자신이 보냈던 소중한 날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봄이 되자 하인들이 창고에 와서 묵은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지요. 전나무도 그 쓰레기 더미에 실려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전나무는 결국 난로 속으로 던져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답니다. 전나무가 타는 소리는 마치 톡톡톡 하고 아쉬운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대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준 안데르센의 5가지 특별한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엄지공주는 용기를 내서 스스로 행복을 찾았고, 완두콩 공주는 작은 불편함도 느낄 줄 아는 섬세한 마음을 가졌고, 벌거벗은 임금님은 거짓말보다 솔직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또 화려한 궁궐보다는 나이팅게일의 진심 어린 노래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았고, 전나무는 가장 소중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 뒤늦게 후회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은 안데르센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고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것,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용기가 진짜 보물이란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는 주변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용감하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안데르센의 마법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동화 보따리를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안데르센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특별한 동화들을 보따리 가득 가져왔어요. 꽃잎보다 작아서 제비 등에 타고 여행한 깜찍한 엄지공주 이야기부터 임금님이 아무도 못 보는 투명한 옷을 입고 행진한 재미있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그리고 침대 밑에 둔 작은 완두콩 때문에 밤잠을 설친 공주님 이야기랑 반짝이는 보석새보다 훨씬 멋진 노래를 부른 나이팅게일의 감동적인 노래, 마지막으로는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기다려진 아기 전나무의 이야기까지 5개의 마법 같은 동화 속으로 선생님과 신나게 떠나볼 준비 되었나요?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예쁜 공주님이에요. 얼마나 작냐고요? 바로 우리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서 이름도 엄지공주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엄지공주의 아주 신나는 그리고 때로는 깜짝 놀랄만한 모험 속으로 떠나봐요. 첫 번째 이야기, 엄지공주. 옛날에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던 착한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아주머니는 마법사에게 찾아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리알 하나를 얻었대요. 아이고, 이 보리알을 화분에 심어봐야지. 예쁜 아가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주머니가 보리알을 심고 따뜻하게 물을 주자 며칠 뒤 짜잔, 아주 크고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그 꽃잎이 활짝 열리자 여기가 어디지? 세상에, 꽃 속에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예쁜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렇게 작고 예쁜 아가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소중한 딸이란다. 이름은 엄지공주라고 지어줄게. 엄지공주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는 아주머니가 만든 예쁜 튤립 꽃잎 옷을 입고 저녁에는 호두 껍데기 침대에서 코 잠이 들었죠. 엄마, 이 꽃잎배는 왜 이렇게 잘 떠요? 우리 엄지공주가 노래를 불러주면 더 잘 떠다니지. 알았어요. 랄랄라 랄랄라.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지공주가 호두 껍데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을 때였죠. 창문 밖에서 커다랗고 못생긴 그림자가 슥 들어왔죠. 바로 커다란 두꺼비였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다니 내 아들의 신부로 딱이로군. 꼴깍. 두꺼비는 잠든 엄지공주를 침대째 번쩍 들고는 연못가로 첨벙첨벙 뛰어갔어요. 엄지공주를 넓고 축축한 수련잎 위에 올려놓고 두꺼비는 아들을 데리러 갔죠. 살려주세요. 나는 이 징그러운 두꺼비랑 결혼하기 싫어요. 엄마. 개굴 내 신부 개굴.
엄지공주는 무서워서 엉엉 울었지만 작은 몸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지공주의 울음소리를 들은 연못 속 물고기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아유, 쟤 좀 봐. 아유, 불쌍해서 어쩌나. 두꺼비에게 잡혀가면 안 돼. 우리가 도와주자. 착한 물고기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수련잎의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주었어요. 이제 엄지공주가 탄 수련잎은 연못을 따라 둥실둥실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와, 고마워요, 물고기 친구들. 엄지공주는 또 하나의 멋진 친구를 만났어요. 바로 예쁜 나비였죠. 엄지공주는 나비에게 자신의 허리띠를 묶어주었어요. 내가 힘껏 날아줄게. 우리 공주님을 더 멀리 데려다 줄게. 나비가 힘차게 날아오르자 수련잎은 정말 빠르게 강물을 따라 흘러갔어요. 두꺼비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말이에요. 엄지공주는 수련잎을 타고 떠돌다가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올 때까지 숲속을 헤매야 했어요. 눈이 펑펑 내리자 엄지공주는 덜덜 떨며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너무 추워. 따뜻한 곳이 필요해. 그때 땅속에서 사는 친절한 들쥐 아주머니를 만났답니다. 아유, 꼬마 아가씨,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면 어떡하니? 우리 집으로 오렴. 따뜻한 수프를 먹고 몸을 녹여야지. 들쥐 아주머니 집은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았지만 아주머니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부자 이웃인 두더지에게 엄지공주를 시집 보내는 거였죠. 자, 이분이 부자인 두더지 나으리란다.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신단다. 아가씨, 나는 땅속에 아주 좋은 방이 많아. 내 아내가 되면 평생 따뜻하게 살 수 있지. 대신 햇님은 볼 수 없을 거요. 땅속은 늘 깜깜하니까. 저는 깜깜한 땅속이 싫어요. 저는 예쁜 꽃과 따뜻한 햇님이 좋아요. 하지만 들쥐 아주머니와 두더지는 엄지공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지공주는 곧 결혼식을 올려야 했지요. 두더지는 엄지공주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며 땅속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땅속 통로 한쪽에 쓰러져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지요. 어머, 예쁜 제비 한 마리가 얼어 죽어가고 있잖아. 그냥 쓸모없는 새일 뿐이요. 그냥 내버려두시오. 하지만 착한 엄지공주는 그럴 수 없었어요. 두더지와 들쥐 아주머니가 잠든 밤마다 엄지공주는 자기의 따뜻한 집 친구를 가져와 제비를 덮어주었죠. 또 몰래 숨겨둔 꿀물 방울을 제비에게 먹여주며 열심히 간호했어요. 제비야, 제발 눈을 떠. 너는 하늘을 날아야 하는 멋진 새잖아. 고마워, 작은 친구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따뜻한 봄이 되자 제비는 힘을 되찾고 하늘로 훨훨 날아갔어요. 엄지공주는 행복하게 제비에게 인사를 건넸죠. 잘 가, 제비야.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 하지만 엄지공주의 결혼식 날은 다가오고 엄지공주는 너무 슬펐어요. 이제 다시는 햇님을 볼 수 없겠지? 엄지공주는 마지막으로 햇빛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때 하늘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제비 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작은 친구,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두더지랑 결혼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데려다 줄게. 제비야, 정말 고마워. 엄지공주는 기쁜 마음으로 제비 등에 올라탔어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태우고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갔죠.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남쪽 나라로 말이에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가장 크고 예쁜 꽃 위에 살짝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꽃 안에는 세상에 엄지공주처럼 작은 몸을 가진 멋진 왕자님이 서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은 마치 꽃의 요정 같아요. 나에게 와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주겠어요? 왕자님은 엄지공주에게 투명하고 반짝이는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이제 엄지공주는 두꺼비나 두더지가 아닌 꽃의 왕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진짜 꽃의 요정이 된 거예요. 와,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왕자님, 저랑 같이 예쁜 꽃밭에서 영원히 살아요. 엄지공주는 이제 더 이상 작고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용기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찾은 진정한 공주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엄지공주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엄지공주는 몸은 작았지만 마음속 용기는 세상에서 가장 컸지요. 징그러운 두꺼비 앞에서도 울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쓰러져가는 제비를 도와줄 줄 알았죠. 우리 친구들도 엄지공주처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힘든 친구를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멋진 마음의 날개를 가진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옷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임금님이에요. 옷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전쟁이나 나란 일은 뒷전이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옷 때문에 임금님이 온 나라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대요. 자, 임금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정말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잠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눈에 확 띌까? 반짝이는 금실옷이 좋겠군. 이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고 옷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세상의 모든 옷이 다 모여 있었대요. 임금님, 나란 일보다는 옷 걱정이 더 크십니다. 임금님은 예쁜 옷을 보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새 옷을 맞추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하하하, 멋진 옷이야말로 이 나라의 자랑이지. 새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임금님이 새 옷에 빠져 지낼 때 온갖 신기한 소문을 들은 두 명의 사기꾼이 이 나라를 찾아왔답니다. 두 사기꾼은 임금님을 찾아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존경하는 임금님,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옷감을 짤 수 있는 직조공이랍니다. 오, 가장 신기한 옷감이라고? 그게 무엇이냐? 저희가 짜는 이 옷감은 정말 특별하답니다. 바보이거나 자기 직업에 맞지 않는 멍청한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오직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에게만 보이지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유레카! 하고 소리 질렀어요. 와, 이거 정말 굉장하군. 이 옷을 입으면 우리 신하들 중에 누가 바본지 멍청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겠구나. 좋다. 너희들에게 비단실과 금은 보화를 줄 테니 당장 옷감을 짜기 시작해라. 사기꾼들은 임금님에게 돈을 잔뜩 받고는 빈방에 텅 빈 배틀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마치 옷감을 짜는 것처럼 열심히 웽웽 촉촉 웽웽 촉촉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배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임금님은 안 보이는 옷감이 얼마나 잘 짜여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혹시나 자기 눈에 옷감이 안 보이면 내가 바보라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내가 직접 가보기는 좀 그렇군. 가장 믿음직하고 똑똑한 신하를 먼저 보내서 확인해 봐야겠다. 하하하하. 임금님은 나이가 많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늙은 신하를 사기꾼들의 작업실로 보냈어요. 정말 신기한 옷감이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바보일 리가 없는데. 신하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안 보여요 라고 말했다가는 내가 바보구나. 하고 임금님에게 혼날까봐 무서웠죠. 대신님, 이 아름다운 푸른 빛을 좀 보십시오. 이 무늬의 정교함이란? 그렇고 말고요. 정말 멋진 무늬로군요. 특히 이 노란색 꽃무늬가 아주 특별합니다. 신하는 옷감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임금님께 거짓으로 보고했어요. 그 뒤에 간 또 다른 신하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칭찬만 잔뜩 하고 돌아왔답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작업실로 달려갔죠. 내 눈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군. 내가 바보란 말인가? 설마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임금인데? 임금님도 거짓말쟁이 신하들처럼 보이는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 아름답다. 세상에 이런 옷감이 또 있을까? 그때 사기꾼이 말했어요. 자, 임금님, 이제 이 놀라운 옷을 입어보시지요. 바지를 입으세요. 자, 이 상의를 걸치시고요. 이제 망토까지 눌러보십시오. 사기꾼들은 마치 옷을 입혀주듯이 임금님의 몸에 손짓을 했어요. 임금님은 마치 옷을 입은 듯이 몸짓을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였죠. 임금님이 말했어요. 정말 가볍고 편안하군.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구나. 그때 신하들이 말했어요. 오, 훌륭하십니다. 이런 멋진 옷은 처음 봅니다. 하하하. 아무도 임금님에게 임금님 벌거벗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임금님은 이 새로운 옷을 입고 궁궐 밖으로 나가서 행진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보며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은 임금님이다. 모두 나를 보아라.
온 나라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임금님을 환영했어요. 모두 임금님의 새 옷이 궁금했지요. 와, 정말 멋진 옷이로군. 역시 우리 임금님이야. 혹시 내 눈에만 옷이 안 보이는 건 아니겠지? 나 바보 되면 안 되는데. 모두가 임금님이 바보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하며 거짓말을 할 때였어요. 그때 구경꾼 틈에서 작고 순수한 아이 하나가 엄마의 손을 잡고 외쳤답니다. 엄마,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벌거벗었잖아.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죠. 맞아, 임금님은 옷을 안 입으셨잖아. 사람들은 모두 웃기 시작했어요. 맞아, 아이 말이 맞아. 임금님은 벌거벗으셨어. 임금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행진은 시작되었고 임금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갔답니다. 우리 친구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임금님은 남들에게 똑똑하다고 보여야 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신하들은 내가 바보로 찍히면 안 돼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모두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 생각한 진짜 진실을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야기는 아주 재밌고 섬세한 공주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공주님은 잠을 자는데 침대 밑에 있는 작은 완두콩 하나 때문에 밤새도록 끙끙 앓았대요. 자, 왜 그랬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알아봐요. 세 번째 이야기, 완두콩 공주. 옛날에 결혼할 나이가 된 멋진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지요. 정말 나는 진짜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은데 세상에는 공주들은 많지만 누가 진짜 공주님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제가 바로 진짜 공주예요. 보세요. 제 왕관이 얼마나 크게요? 아니죠. 제가 진짜예요. 저는 궁궐도 3개나 가지고 있다고요. 왕자님은 진짜 공주를 찾기 위해 세상 끝까지 여행을 했어요. 공주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진짜 공주님 하는 느낌은 오지 않았지요. 어휴, 겉모습만 공주인 것 같아. 진짜 공주를 찾을 수 없다니. 왕자님은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늘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쳤죠. 세상의 모든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밤은 처음이야. 놀란 왕비가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똑똑똑 궁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폐하, 이 밤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지? 이런 날씨에?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비에 쫄딱 젖은
꼬마 아가씨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겉옷도 엉망진창이었지요. 저는 공주예요. 너무 길을 헤매다가 이 궁궐까지 오게 되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는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 아가씨는 자신이 공주라고 말했어요. 왕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공주라고? 글쎄, 정말 진짜 공주일까? 왕비님은 이 아가씨가 진짜 공주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왕비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어요. 진짜 공주님은 아주 섬세해서 작은 불편함도 느낄 수 있다고 했지? 어디 보자. 왕비님은 침대 위에 깔린 매트리스를 전부 걷어내고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를 놓았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작고 단단한 초록색 완두콩 한 알이었답니다. 내가 정말 진짜 공주라면 이걸 못 느낄 리 없지. 그리고 왕비님은 완두콩 위에 두꺼운 매트리스를 20개나 깔았어요. 20개. 그리고 그 위에 오리털 이불도 20장이나 겹쳐서 덮어놨답니다. 그리고는 젖은 꼬마 아가씨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공주님, 오늘 밤은 이 침대에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주 포근하고 따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왕비님. 꼬마 아가씨는 사다리를 타고 낑낑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가고 해가 떴어요. 왕자님과 왕비님은 꼬마 아가씨를 찾아갔어요. 공주님,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침대가 아주 포근했지요? 왕비님, 사실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왜요? 침대가 이렇게 푹신한데? 침대가 너무 높고 이불이 많았는데요. 침대 밑에 뭔가 딱딱하고 둥근 것이 들어있었어요.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불편해서 정말 괴로웠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왕비님은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아하, 바로 너였구나. 진짜 공주. 20장의 매트리스와 20장의 오리털 이불 밑에 숨겨진 작은 완두콩 하나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섬세한 사람이라니, 왕비님은 이 꼬마 아가씨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진짜 공주라는 걸 확신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자님은 너무 기뻐서 꼬마 아가씨에게 달려갔지요. 오, 드디어 진짜 공주님을 찾았어요.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진짜 공주님이 분명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왕자님은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진짜 공주님을 찾아 행복하게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있던 작은 완두콩은 아주 신기한 물건이라서 궁궐 박물관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완두콩 공주 이야기 재밌었나요? 왕자님과 왕비님은 옷이나 왕관이 아니라 아주 작은 완두콩을 가지고 진짜 공주를 알아보았어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건 아주 작은 것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였죠. 우리 친구들도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섬세함과 착한 행동으로 진짜 멋진 친구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길 바랄게요. 이번 이야기는 아주 멋진 황제와 작고 평범한 새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들을 다 가졌지만 결국은 가장 소박한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대요. 과연 황제가 찾아 헤맨 그 아름다움은 무엇일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네 번째 이야기, 나이팅게일. 아주 먼 옛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에 한 황제가 살았어요. 황제의 궁궐은 정말 눈부셨죠. 황제 폐하, 궁궐벽은 모두 금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원에는 세상의 모든 귀한 꽃들이 가득하지요. 궁궐은 보석과 진주로 반짝였고 황제가 지나다니는 곳마다 향기로운 꽃냄새가 진동했어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찾아와서 황제의 부유함을 칭찬했지요. 와, 이 궁궐은 정말 보물이 가득하군요. 폐하께서는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내 것이니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데 어느 날 황제는 책 한 권을 읽다가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책의 글귀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황제의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궁궐 숲속에 사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나이팅게일? 그게 뭐지? 내 궁궐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니 당장 그 새를 찾아와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은 궁궐 정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이 뭔지 아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이팅게일, 혹시 저 금으로 만든 앵무새를 말하는 건가? 에이, 저 새는 노래를 못하잖아요. 모두가 새를 못 찾아서 쩔쩔매고 있을 때 궁궐 부엌에서 일하는 작은 소녀 하나가 용기 있게 나섰어요. 저는 나이팅게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매일 밤 제가 할머니께 드릴 물을 길러 갈 때 숲속에서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오, 그래? 당장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거라. 황제는 신하들과 함께 소녀를 따라 숲으로 갔어요. 궁궐 밖은 궁궐 안과 달리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 나무와 풀로 가득했죠. 그리고 그때 맑고 아름다운 새의 지저귀음이 들렸어요. 짹짹짹짹짹, 짹짹짹짹짹.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작고 평범한 새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폐하, 저 새가 바로 나이팅게일이에요. 에이, 저렇게 작고 볼품없는 새가? 궁궐 안의 화려한 새들보다 낫다고? 황제는 실망했지만 나이팅게일이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자 황제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오, 아름답다. 세상에 어떤 보물소리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구나. 나이팅게일은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황제는 이 작은 새에게 궁궐로 와서 살 것을 명령했어요.
나이팅게일은 궁궐에서 가장 화려한 세장에 살면서 매일 황제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이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구나. 아, 좋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바로 반짝이는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진 기계새였지요. 폐하, 이 기계새는 스위치만 누르면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 굉장하군.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비쌀까? 켜보아라. 신하가 태엽을 감고 스위치를 누르자 기계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삑삑삑 따따따 삑삑삑 따따따. 기계새의 노래는 정확하고 멋졌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웠고 똑같은 소리만 반복되었지요. 황제는 이 화려한 기계새에 홀딱 빠져서 매일매일 이 기계새의 노래만 들었어요. 폐하, 저 기계새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렇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노래를 시킬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군. 그러는 동안 진짜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잊혀졌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창문을 통해 숲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기계새는 너무 많이 노래를 불러서 태엽이 닳아버렸고 황제는 병에 걸려 침대에 눕게 되었어요. 폐하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눈을 감고 누워있을 때 방 안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바로 그때 황제의 심장 위에 무서운 그림자가 앉아 속삭였지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너의 금은 보아도 소용없다. 안 돼. 나에게 다시 노래를 불러줄 사람은 없단 말인가? 황제는 기계새를 찾았지만 기계새는 이미 고장이 나서 끽끽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지요. 황제는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누가 나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불러줄 수는 없을까?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아주 아름답고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숲으로 떠났던 나이팅게일이 황제를 찾아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이팅게일은 황제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노래를 불렀어요. 걱정 마세요, 폐하. 저는 폐하의 행복한 날들과 슬픈 날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답니다. 저는 폐하의 용기를 북돋아 줄게요.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황제의 심장 위에 앉아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답니다. 나이팅게일, 내 노래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고맙다. 황제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황제는 나이팅게일에게 다시 궁궐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지요. 나이팅게일아, 너에게 이 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을 주마. 내 곁에 있어다오. 폐하, 저는 금과 보석은 필요 없어요. 저는 숲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대신 제가 매일 밤 폐하의 창문으로 날아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폐하의 궁궐과 폐하 주변의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올게요.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황제는 반짝이는 보석이나 금으로 만든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황제는 다시 옷이나 보석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황제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나이팅게일 이야기 잘 들었나요? 황제는 처음에는 금으로 만든 기계새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새가 고장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작고 평범한 나이팅게일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노래로 죽어가는 황제까지 살릴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겉모습이나 화려한 장난감보다 친구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만날 친구는 바로 초록색 전나무예요. 이 전나무는 산속에서 살았는데 하루하루 자라면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날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행복은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전나무는 왜 자꾸 먼 미래의 꿈만 꾸었을까요?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작고 욕심 많은 전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5번째 이야기, 전나무. 깊은 숲속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작고 귀여운 아기 전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었어요. 전나무 주위에는 키가 크고 늠름한 형님 소나무들이 많았죠. 와, 형님 소나무들은 정말 크고 멋지다. 나도 얼른 키가 커서 저렇게 되고 싶어. 그때 햇살이 말했어요. 얘야, 너는 지금도 참 예쁘단다. 이 따뜻한 햇살을 즐기렴. 그리고 바람이 말했어요. 지금처럼 푸르른 잎을 가지고 춤추면 오라라. 후. 하지만 아기 전나무는 현재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좁은 곳은 답답해. 다른 나무들은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서 도시로 나갔는데 나도 얼른 크고 싶어. 멋진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기 전나무는 매일 불평하며 땅바닥에 있는 토끼와 다람쥐가 뛰어노는 것도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행복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미래의 큰 꿈만 꾸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아기 전나무는 이제 제법 키가 컸어요. 몸집도 늠름해졌지요. 하지만 전나무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난 아직도 부족해. 저기 지나가는 배에 쓰이는 큰 나무들처럼 되고 싶어. 아니면 궁궐 정원에 심기는 아주 멋진 나무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숲속으로 벌목꾼 아저씨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전나무를 보자마자 외쳤지요. 와, 이 나무 정말 멋지게 자랐군. 크리스마스 트리로 딱이야. 톱을 가져오자. 올해 제일 멋진 트리가 될 거야. 전나무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와, 드디어 나에게도 멋진 일이 생기는구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서 도시로 가는 거야. 전나무는 뿌리가 잘려나가는 아픔도 잊은 채 마차에 실려 도시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전나무는 아름다운 집의 거실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리고 전나무의 몸에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걸리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이 꾸미며 말했어요. 여기 황금빛 구슬을 달아주자. 반짝반짝 빛나는 촛불도 달고 산타 할아버지 모양의 장식도 걸 거야. 전나무는 온몸에 금빛, 은빛 구슬, 빨간색 하트, 작은 촛불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드디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나무가 되었어. 숲에 있던 그 답답한 나날들은 이제 끝이라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밤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신나게 춤을 추고 선물을 풀고 전나무를 보며 소리쳤죠. 와, 트리가 정말 예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밤늦도록 파티가 이어졌고 아이들은 전나무 주변에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어요. 이 모든 화려함이 다 나를 위한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지만 행복한 밤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자, 이제 또 화려한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겠지. 멋진 새 옷을 또 걸어주려나?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들은 어제와는 달랐어요. 엄마와 아빠가 전나무를 향해 말했지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났으니 이 나무를 치워야겠군. 장식품은 다 떼어내고 창고 구석에 가져다 주세요. 아이들은 전나무에게 매달린 장식들을 와장창 툭툭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어제 전나무를 향해 환하게 웃던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장난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이게 뭐야? 화려한 꿈은 벌써 끝난 거야?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거야? 장식품이 모두 사라진 전나무는 창고 구석에 던져졌어요.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주변에는 고장난 장난감과 먼지 쌓인 물건들만 가득했어요. 나는 숲속에서 살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그게 진짜 행복이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전나무는 뒤늦게 자신이 보냈던 소중한 날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봄이 되자 하인들이 창고에 와서 묵은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지요. 전나무도 그 쓰레기 더미에 실려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전나무는 결국 난로 속으로 던져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답니다. 전나무가 타는 소리는 마치 톡톡톡 하고 아쉬운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대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준 안데르센의 5가지 특별한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엄지공주는 용기를 내서 스스로 행복을 찾았고, 완두콩 공주는 작은 불편함도 느낄 줄 아는 섬세한 마음을 가졌고, 벌거벗은 임금님은 거짓말보다 솔직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또 화려한 궁궐보다는 나이팅게일의 진심 어린 노래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았고, 전나무는 가장 소중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 뒤늦게 후회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은 안데르센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고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것,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용기가 진짜 보물이란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는 주변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용감하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안데르센의 마법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동화 보따리를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